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자, 상담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상담을 받으실 때 중요한 점이 한 가지가 또 뭐가 있냐면은 말만 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제가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변호사는요, 의뢰인이 무슨 말을 원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 그리고 저 사람한테 뭐라고 구워 삶으면 사건을 맡길 것 같은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말 가지고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저는 뭐라고 하냐면 말은 됐고요. 자료 있어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 기소가 됐어. 자, 그러면 수수께끼 하듯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소가 됐어요. 혐의가 뭔데요? 강제추행이요.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이 뭔가요? 공소장 받으셨죠? 아니, 공소장 받았는데 지금 없어요. 공소장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닿았다는 건데. 그러니까, 누가, 상대방이랑 나랑 무슨 사이인데, 내 신체 부위 걔 어디에 닿았다는 거냐고. 어떤 상황에서. 그거에 따라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수수께끼 하듯이. 강제추행인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공소장을 받으셨다면 공소장을 보내주시는 게 제가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자,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자, 상담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사건을 좀 정리해서 보내주겠다. 그래가지고 딱 받아보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A4 용지로 몇 장이 와요. 범죄 사실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걔와의 옛날의 추억 이런 게 잔뜩 오거든. 그러면은 못 읽어요. 읽다가 말고 그냥 전화로 아니면 방문을 했을 때 물어봅니다. 자, 제가 물어보는 거에 대답을 해주세요.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 사람이랑 나랑 관계는 뭐예요? 자, 그러면 그때 뭐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은 뭐예요? 지금 무죄라는 거예요? 유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죄라고 한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그거 증거 있나요? 이런 식으로 하나 물어보면서 채워가게 되는 거예요. 벌써 한 20년 전부터 우리의 인연은 시작됐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법률가가 쓰는 문장과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해야 판사한테도 먹히고 검사한테도 먹히고 수사관한테도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 쓰듯이 얘기하거나 아련하게 얘기를 하면요. 아무 말 안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뭐야? 이렇게 된다고요. 저도 간혹 되게 아련하게 써가지고 주시면 읽지 않는 것과 똑같은 내용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겁니다. 결국은 사건을 객관적으로 한번 전문가의 입장에서 판단 받아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전문가가 파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잖아요. 자, 그러면 객관적인 어떤 자료, 서류 이런 것들을 주시고 어떤 계약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계약서 당연히 가지고 와서 같이 봐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피의자 조사를 한번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수사관이 이런 증거가 있는 게 아닌지는 의심스럽다. 근데 내가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피의자 신문조서를 정보공개 청구라는 걸 하면은 복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들고 가서 물어보세요. 제가요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랬거든요. 자, 뉘앙스는 사람 기억마다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종이를 가지고 오세요. 기왕에 유료 상담을 하는데 그냥 말로 무슨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어떤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받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판사도 그 자료만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법정에서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판사가 그거 다 기억 못합니다. 하루에 재판이 몇 개인데 그 사람이 정리해서 제출한 거 아니고 아주 기억에 남을 만한 얘기를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걸 다 기억을 하겠어요. 판사도 결국은 재판 너무 정신없이 재판 진행을 하고 서로 제출한 증거나 기록들을 가지고 쌓아놨다가 결국은 판결문 써야 될 때 선고 직전에 그걸 다시 보면서 우리가 시험 공부하듯이 그러면서 판단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증거, 자료 보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말을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자료를 좀 봐주세요. 이 자료를 보니까 변호사님이 보기에도 제가 좀 불리해 보이나요? 혹은 변호사님이 봤을 때 제가 여기서 어떤 증거를 더 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떤 진술이 조금 저한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상담을 하면 마지막에 항상 정리해드립니다. 이 사안에서요, 본인한테 유리한 건요, 이런 거고요. 본인한테 불리한 건요,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본인한테 불리한 게 이거니까 이걸 뒤집을 만한 증거는 대략 이런 게 있을 테니까 이게 있으면 내시고요.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는 결과는 잘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상대방이 좀 헛다리를 짚었어. 이런 식으로 나한테 유리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하는 게 좋을 것이고요. 상대방이 객관적 사실과 반하는 주장을 했잖아. 그러니까 걔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잖아. 이런 식으로 좀 내가 찔러야 될 부분과 내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찔러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부분, 그런 걸 구분을 하셔야 된다. 제일 나한테 유리한 주장과 불리한 주장, 지금 증거 중에서도 유리한 증거, 불리한 증거 딱 구별을 해서 대응을 하셔야지, 정말 사건의 성립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를 막 집중해서 막 찌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자기는 다툴 게 그거밖에 없는 거지. 내가 다른 거는 부인을 하나도 못 하겠는데 트집 잡는 거예요. 걔가 아주 세세한 뭔가 사건의 쟁점과는 무관한 아주 사소한 말실수를 했거나 거짓말을 했을 때 나는 그걸 물고 늘어지는 거지. 야, 이거 거짓말했잖아. 야, 걔 거짓말했잖아. 그러니까 걔 말이 다 거짓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먹혀요? 안 먹혀요. 그건 범죄의 성립과 아무 상관이 없는 아주 무관한 내용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상황을 전문가로부터 제대로 판단을 받으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판단을 받을 때는 뭐다? 진술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혹은 증거, 공소장 혹은 불기소 이유서 뭐들, 그런 공적인 서류를 좀 들고 오셔서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결국은 변호사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살을 붙여 나가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를 하시되, 그것만 변호사에게 푸시하지 마시고요. 결국은 변호사가 리드하는 대로 따라가시는 게 올바른 상담 태도입니다. 그리고 본인한테 정말 이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쟁점 중에서도 나한테 불리한 것과 유리한 것을 정확히 구별을 하시고 인식을 하신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다투시는 게 본인한테 가장 유리하다. 그런 거 알려고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본인 고집보다는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정확히 설정을 하시고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